그래서 101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전산회계 1급 2개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유가증권. 우리 유가증권 그러면은 가치가 있는 종이를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공부할 때는 두 가지예요. 주식하고 뭐요? 사채. 그래서 1번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시점에 제공한 대가 외의 매입 수수료 이전 비용은 수수료로 처리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매도예요, 단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수수료 비용.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단기 매매 증권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 단기로 되어 있어요? 매도로 되어 있어요? 매도.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 2번.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유가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솔직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유가증권에 지분증권하고 뭐 있죠? 채무증권 있죠. 그러면 단기 매매, 매도 가능,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이의 신청 한번 걸어볼 만해요. 왜냐면 예전에도 맞게 해준 적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 2개 빼면 몇 개가 남아요? 2개가 남아요. 맞죠? 그 다음에 3번. 이거 중요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어디라 그랬어요? 기타 포괄이에요. 이거 진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본이라 그랬죠? 그래서 손익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맞아요.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몇 년 이내가 되면 유동이 되는 거죠? 1년 이내.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세요? 1번.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말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판매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이자 비용은 영업 외비용이죠. 그리고 모르겠으면 뭘로 찾으라고요? 컨트롤 F로 찾으시면은 뭐 나와요? 영업 외비용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 별표 3개. 요거 잘 냅니다. 시험 때. 그래서 수익의 인식, 위탁 판매는 누가 팔았을 때? 수탁자가. 요거 잘 나오죠? 시험에.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상품권을 뭐 하고요? 회수해야 돼요. 회수하고 물건을 판매했을 때. 그래서 회수가 꼭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공연 입장료. 이건 배운 적은 없는데 공연 입장료는 이걸로 봅니다. 개최 시기로 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공연 티켓을 끊었어요. 그러면 시작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시작하고 나면은 이제 회사에서는 공연 시작했으니까 매출로 잡는 거예요. 근데 공연 시작하기 전에 취소됐어. 그럼 뭐 해줘야 되죠? 환불해줘야 되죠. 그래서 개최되는 시점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4번 우리 일반 매출은 현금, 외상, 할부가 있는데 이건 무슨 기준? 인도 기준. 그래서 정답은 4번. 거긴 무슨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회수 기준으로 되어 있죠? 네, 회수 기준이 아니고 인도 기준이에요. 그 회수라는 게 뭐 받는 거예요? 돈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재무제표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1번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재무상태가 뭐죠? 재무상태표. 경영성과가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이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이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뭐요? 주사.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의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거는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합계정의 대표적인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매출 채권하고 뭐요? 매입 채무. 이런 것들은 합쳐서 표시합니다. 그 합쳐서 표시하는 걸 통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냐하면 혼자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면 다른 사람은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사업결합 또는 사업중단 등에 의해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해야 된다?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변경 뭐하다? 가능하다. 왜냐면 무조건 하나로 끌고 나가는 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면 뭐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 대표적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뭐냐면 회계 변경 방법이 바뀌었어. 그러면 변경 방법이 바뀌었으면 바꿔야 돼요? 옛날 거를 고수해야 돼요?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무슨 자산? 무형자산. 그래서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해야 되고 영업권은 자가창출 안 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되고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 쓰고 내용연수는 몇 년 이내? 20년. 그 다음에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무슨 법? 정액법. 그 다음에 개발비는 무형, 연구비 및 영상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기억 안 나면 다시 숙지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산업재산권 개발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맞아요. 삼각 대상액은 추정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 거기 체계적에다 밑줄 치세요. 감가상각은 무조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감가라는 건 가격이 뭐 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감가상각을 우격다짐으로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팔 때, 중고자동차 팔 때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왜 싸우냐면 와갖고 이거 기스 났으니까 얼마 깎는데. 근데 그게 체계적이에요? 아니에요. 합리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내요. 근데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면 화 안 냅니다. 또 뭐 만약에 1cm가 선의가 있어. 그러면 2만원 뺄게요. 이런 표가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눈대중으로 하잖아요. 이거 이러니까 얼마 깎아. 근데 왜 안 만들어요? 만들면 돈을 못 버니까. 뭐든지 다 똑같아요. 뭔가가 없어. 그러면은요, 그걸 만들면 돈을 덜 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일반적인 것들은 대부분 만들어놔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어저께 별표 3개 치라 그랬, 3개인가 2개 치라 그랬는데,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뭘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몇 년 초과하면 안 된다? 20년.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밑줄 치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종종 지문에 나와요. 그 다음에 6번 제조원가. 그리고 시험장 가셨을 때 A형이 있고 B형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A형은 이론이 순서대로 나와요. 재무회계, 원가회계, 부가세, 소득세. 근데 B형은 뒤섞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뭐 제일 처음에 원가회계가 나올 수도 있고 부가세가 나올 수도 있고 문제는 똑같은데 그 문제 나오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안 잡아야 알죠? A형 받을지 B형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6번은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500번대죠? 그래서 공장, 생산, 조립. 그래서 정답 몇 번? 네, 3번. 판매직은 몇 번대예요? 800번대죠? 그 다음에 7번. 계속 나옵니다. 원가 행태. 그래서 변동비하고 무슨 비? 고정비.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은요? 1차. 총고정비는 1차. 단위당은요?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 증가할 때. 그래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변동원가 총액은 증가한다 맞고요.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 맞고요.
조업도가 감소하면 단위당 변동 원가는 일정하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8번.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세 가지 있죠. 직접, 단계, 상호.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소득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를 정해.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차.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래서 보시면은요, 1번 완벽하게 고려하는 거 무슨 배부예요? 상호 배부예요.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순위 나오면 단계. 3번 순서 나와도 뭐예요? 단계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9번 가공원가 어떻게 구하죠? 네, 노무비랑 제조 간접비. 그래서 앞에 보시면 직접 재료 원가는 필요 없어요. 맞죠? 거기 두 개 다 함정입니다. 노무 원가 얼마예요? 30만 원. 변동 얼마죠? 80. 변동이 총제조 간접 원가의 50%래요. 그러면 총제조 간접 원가는 얼마예요? 160 되겠죠? 그래서 얼마요? 190. 정답 몇 번? 4번. 그러니까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그 50%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죠. 뭐 상관없어요. 뭐 곱하기 50%니까 2배잖아요. 80만 원 곱하기 2 해도 되고 80만 원 나누기 50% 해도 돼요. 어차피 결과값은 똑같으니까. 여기 보세요. 총제조 간접원가는 우리 변동비하고 뭐 있어요? 고정비 있죠. 그래서 변동제조 간접비 더하기 고정제조 간접비. 그러니까 변동이 80이니까 얘도 얼마일 거예요? 80이겠죠. 왜요? 반반이니까. 다음에 맞추면 돼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아직 시험 안 봤잖아요. 그 다음에 1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개별 종합. 그래서 개별은 비상거, 종합은요 상거.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중, 소품종, 대량, 작업, 그 다음에 제조, 그 다음에 원가, 공정, 완성품 완성량.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기말제공. 그래서 나는 이론이 개수가 많이 안 나와.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일단 문제 풀 때는 쓰지 마시고 문제 다 푼 다음에 쓰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보시면 1번 개별은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 맞아요. 그 다음에 개별은 제조간접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은 단기총 제조원가 완성품 환산량 맞아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소량으로 주문 생산이요? 아니죠. 대량이죠. 정답 몇 번? 4번. 그리고 개별이 정확해요? 종합이 정확해요? 네, 개별이 정확해요. 그 다음에 1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면세. 면세는 불완전 면세제도. 왜냐면 내지도 않는데 돌려받지도 않아요. 네. 환급 불가능. 그 다음에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주로 누구? 저소득층. 그 다음에 역진성 뭐요? 완화. 역진성이라는 게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버나 적게 버나 세금 뭐 어떻게 내는 거요? 똑같이 내는 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세법에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뭘 오해하냐면 평등하대. 많이 버는 사람이 100원 내는 거랑 적게 버는 사람이 100원 내는 거랑 평등하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세법에서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걸 무슨 성이라 그래요? 역진성. 그래서 1번 보시면 조경공사 업체. 네, 조경공사 업체면은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내셔야 돼요? 네, 세금 내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TV 판매 AS 요것도 세금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이에요. 은행은 과세예요, 면세예요? 면세.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은행이나 보험 이런 것들은 면세예요. 왜냐면 우리 살아가는데 은행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그 다음에 보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근데 이러면 보험 안 들어도 됩니다. 나 돈이 겁나 많아. 그럼 보험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보험 왜 들죠? 이것도 하나의 품앗이에요. 맞죠? 예, 내가 돈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서 보험료 낸 사람들의 돈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서 혜택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저는 보험 내는 게 제일 아까워요. 그게 좋은 겁니다. 왜냐면 안 아프다는 뜻이에요. 맞죠? 전 보험금 많이 받았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왜요? 많이 아프다는 뜻이에요. 아픈 게 좋아요? 안 아픈 게 좋아요? 안 아픈 게 좋아요. 그 다음에 12번 환급. 환급 나오면 두 가지 있어요. 일반 환급은 30일. 조기 환급은요? 10월.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의 특징은 매월. 그 다음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선택 뭐하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걸 받으시려면 수출하거나 시설 설비 투자 등 국가에 뭐 되는 행동을 하셔야 돼요? 도움되는 행동. 그래서 이것도 조기 환급 해줍니다. 직원들 자르는 것도, 재무제표 그 건정성 올리는 것도 조기 환급 해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정신고 시 일반 환급세액은 환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푼 거 기출문제 보시면 이거 있어요. 예정신고 미환급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러냐면 일반 환급 때는요, 예정신고는 안 되고 확정신고 때만 돌려줘요. 그래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확정신고 때 빼줍니다. 환급을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그 문제 푼 것 중에 요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 다음에 2번 조기환급은 며칠이라고요? 15일. 그 다음에 3번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에는 조기환급 기간에 매출은 제외하고 매입만 신고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신고할 때는 매출도 신고하고 매입도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13번. 제가 그리고 사업설비 하면은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 설비. 그 다음에 13번 세금계산서. 일단 세금계산서 나오면 몇 매 발행이요? 2매 발행이요. 누가 발행해요? 공급하는 자가 발행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라고 있어요. 두 분. 법인은 무조건. 개인은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얼마? 1억 이상. 그 다음에 전송은 언제까지? 발급일 다음 날까지. 그래서 1번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아 우리 잘못하면은 무슨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죠? 수정세금계산서. 근데 작성일은 처음에 발행한 작성일이 아니고요. 요거는 계약의 해제일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처음에 발행한 작성일로 나왔었던 게 뭐냐면 요거 있었어요. 과세에서 영세로 변경되는 거. 이때는 처음에 발행한 작성일로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좀 골치 아픈 얘기예요. 나오면 난이도는 좀 있는 문제입니다. 앞에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우리 영세가 되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 로컬 뭐요? LC, 구매확인서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내국신용장하고 내국신용장이 영어로 로컬 LC라 그랬어요. 구매확인서를 언제까지 갖고 오면 되냐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갖고 오면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가 처음에 얘를 안 갖고 와서 과세로 발행을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를 갖고 왔죠?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갖고 왔어. 그러면 이거 바꿔줘야 돼요? 안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거래는 5월 1일 날 했어요. 근데 내국신용장은 7월 5일 날 갖고 왔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몇 월 며칠로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거예요? 5월 1일로. 왜 그러냐면 5월 달은 일기 확정이에요. 7월 달은 뭐죠? 이기 예정이죠. 그러면 이거 늦게 갖고 옴으로 해서 완전히 신고기간이 어떻게 돼버리죠? 바뀌어버리죠.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처음에 발행한 날짜로 발행해라 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매번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는 안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골치 아프니까. 그 다음에 14번 과세기간 외우라 그랬죠. 몇 월에서 몇 월?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예외는 두 가지예요. 돌아가셨거나 출국하셨어요. 1번 거주자가 사망 또는 국외 이주한 경우 제외하고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2번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그냥 사망한 날까지예요. 사망일까지.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말일까지 아닙니다. 왜냐면 돌아가셨으면 이제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뭐 돈 벌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출국하면 무슨 일이에요? 출국. 그리고 3번도 잘 봐두세요. 네. 임의로 설정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잘 나와요. 사업 개시라고 폐업. 요거는 소득세가 아니고 뭐예요? 부가세예요. 그래서 소득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은근 잘 내세요. 시험 문제에.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15번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 이것도 외우라 그랬죠? 몇 년이요? 15년.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그 다음에 사업소득의 이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뭐 가능하다? 공제 가능하다. 근데 이 공제 순서가 어떻게 돼요? 우리 종합소득 어떻게 된다 그랬죠? 2절.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얘는 꼭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이론 시험 문제에서 순서대로 나열하시고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사업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이게 요 공제 순서예요.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 거 두 가지 있습니다. 종합소득하고 결손금 뭐예요? 처리 순서. 그래서 임해적립금, 기타 법정, 적립금. 그 다음에 이익, 준비금, 자본, 잉여금. 요 네 가지는, 요 두 가지는 꼭 순서대로. 왜냐면 둘 다 순서대로 뭐 하시오? 나열하시오가 시험 문제로 나와요. 나오면 엄청나게 잘 내진 않는데 안 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은 꼭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10년이 아니고 몇 년이요? 15년. 우리 10년짜리 있었죠? 아니요. 그거 말고. 네, 대손 충당. 그거 몇 년이에요? 10년이요. 일반 전표 보시면 안 준 돈 있었어요. 35만 2천원. 좋아 읽어. 그 뭘로 줬죠? 보통예금. 요런 거 나오시면 네, 감사하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4월 1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계장치 무상. 기기장치를 공짜로 받았죠. 공짜로 받는 거 뭐라 그래요? 자산, 수증, 이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 잠시 보시면은요. 우리 공짜로 받는 건 자산, 수증, 이익
돈 안 갚아도 되면요. 채무면제 이익. 불나거나 지진 나면 재해손실. 그 다음에 불나거나 지진 나서 보험금 받으면 그거 보험 수익 또는 보험 차익. 두 가지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저도 왜 하나라고 설명 못 드리냐면 문제 나올 때마다 바뀌어요. 그 다음에 배당금 받으면 뭐라 그랬죠? 배당금 수익.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수수료 받으면 수수료 수익. 그 다음에 5월 3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세요? 확정 급여형. 그래서 우리 퇴직연금에 두 가지 있어요. 급여형하고 기여형. 급여형 나오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여형 나오면요 퇴직급여. 여기 무슨 형? 급여형이죠.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건 이거 못 외우면 못 맞춥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 자체가 그냥 외웠냐 못 외웠냐예요. 그래서 5월 30일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1000만원, 그 다음에 수수료로 얼마 줬죠? 55만원 줬죠? 주는 수수료 뭐라 그래요? 수수료 비용. 그리고 아무 말도 없으면 무조건 8이에요. 아무 말도 없으면 뭐라고요? 무조건 8. 그리고 9는 언제만 써요? 단기매매증권. 그거 빼놓고는 쓰지 마세요. 보통예금 1050원. 그리고 지문에 뭐 영업 외로 처리하셔 이런 말 없으면 9는 안 씁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시험 볼 땐. 그 다음에 7월 12일 또 나왔습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외화장기 차익금. 뭐라고요? 외화장기 차익금. 그래서 또 보시면 일단 외화장기 차익금은 부채예요. 맞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5만 달러래요. 12월 31일 날 5만 달러 곱하기 1192원. 그리고 뭐 갖고 다니시라? 계산기. 세무는 꼭 계산기 필요해요. 회계도 그렇고. 1192원 곱하기 5만 달러 하시면 5960. 근데 7월 12일 날 얼마가 됐죠? 1150원 됐죠. 그럼 5만 달러 곱하기 1150원 하면 5750만원. 그래서 결론은 더 줬다 덜 줬다? 덜 줬다. 그래서 7월 12일 날 이렇게 됩니다. 원래 받을 건 5960이었어요. 맞죠? 무슨 은행? 뉴욕은행. 근데 우리가 준 거는 얼마만 줬죠? 5750만 줬죠. 그러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그래서 우리 외화에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 요거는 뭐 할 때? 실제. 그래서 지금은 뭐 써야 돼요? 실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외환산 이익하고 외환산 손실은 결산할 때. 그래서 몇 월 며칠 문제만? 12월 31일. 지금 몇 월 며칠 문제예요? 7월달 문제죠. 그래서 여기는 외환 차익. 얼마 이익 났죠? 210만원.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 중에 외화로만 돈 주고 받는 분들이 있어요. 뭐를 노리고 하는 거예요? 환차익. 일명. 그 다음에 9월 1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손세 공제 받음.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대손세 공제 받은 거. 전기에 대손 발생하면 뭐라 그랬죠? 대손 충당금. 그래서 차변에 현금 110,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0.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맞구나.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가세 예수금. 이거는 뭐 받았다? 세액공제 받았다. 그럼 이거고요. 세액공제 받지 않음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금 110에 대손 충당금 110.
그래서 버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대손세 공제 받은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손세 공제 안 받은 거.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점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어디 갔어? 그래도 요거 두 가지 차이점 아셔야 돼요. 세액공제 받았다라고 나오면 부가세 처리해 주셔야 되고, 세액공제 받은 적 없다 그러면 부가세 처리 안 해주셔도 돼요. 왜냐면 세액공제 받았다는 얘기는요, 세금 안 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시 돌려받으면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근데 세액공제 안 받았다는 얘기는 세금 안 뺐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 뺐으니까 받아도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요거 두 가지 차이점 봐주세요. 문제 2번 메인 매치. 7월 19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택. 집에서 쓰는 거는요, 불공이죠. 왜냐면 업무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결론은 매입의 불공. 하이마트. 역. 차변에 사장님이 쓰시는 거 가지급금이라 그래요. 가지급금은 두 군데 쓰입니다. 사장님이 쓰는 돈하고 출장 갈 때. 네. 두 가지로 쓰인다라는 거. 얼마 쓰셨어요? 990. 누가 썼죠? 김현우. 그리고 이거는 저도 죄송한데 입력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가지급금은 거래처 쓸 때 있고 안 쓸 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지급금 나오면 거래처 쓰시는데 언제는 안 써도 되는 거냐면 여기 보세요. 제가 입력 잠깐 보여드릴게요.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19일. 불공의 TV. 그 다음에 900에 90. 하이마트. 그 다음에 전자는 여. 그 다음에 불공은 사업과 관련 없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가지급금 쳤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장님 이름을 쳐봐요. 김현우라고. 쳤더니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넣어요. 근데 만약에 이름이 홍길동으로 나왔어요. 시험 때. 홍길동 쳤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지우진 마세요. 지우는 건 아니에요. 네, 여기서 있으면은 변경해 주시고 없으면 그냥 패스. 네. 근데 이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이게 100% 넣는다 그러면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고, 안 넣는다 그러면 넣지 마세요 이렇게 아예 확정을 지어 드리면 되는데, 시험이 넣을 때요. 넣고 싶을 땐 넣고 안 넣고 싶을 땐 안 넣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는 게 편해요? 넣는 게 편해요. 그래서 가지급금만 그래요. 다른 것들은 이건 넣으세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가지급금은 오락가락 합니다. 그러면 그냥 넣는 게 속 편해요. 그 다음에 7월 28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상계랑 마이너스. 그래서 매입의 과세 동북 여. 그 다음에 차변의 원재료 마이너스 얼마요? 300. 그 다음에 부가세 뭐요? 대급금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 매입금 마이너스 330. 그 다음에 8월 1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약. 우리 일반적으로 계약금 나오면 99%는 이거예요. 선급금 아니면 뭐요? 선수금. 그래서 8월 1일은 매입의 과세가 아니고 카과. 협상. 계약금 줬죠? 먼저 줬다. 선급금 500. 그 다음에 세금 몇 프로요? 10%. 그 다음에 카드로 냈으니까 미지 급금 550. 무슨 카드? 우리 카드.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문제 풀면 풀수록
확실히 실력은 늡니다. 근데 항상 시험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장 가서 꼬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는 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게 믹스가 되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네. 이게 시험 때 맞춰서 믹스되면 골치 아파요. 참고로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수강생 분들도 그런 적 있고. 그래서 제가 한 1, 2년에 한 분씩은 꼭 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 하냐면 공부 좀 그만하라고. 왜냐면 너무 많이 공부해도 꼬여요. 네. 왜 그러냐면 아는 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알다 보니까 믹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간혹가다 한 번씩 그런 얘기해요. 공부 좀 그만하시라고.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그다음에 매출과세의 서울역. 이거 먼저 해야죠. 3,000에서 얼마 빼요? 1,200. 그러면 1,800 나오죠? 얼마에 팔았어요? 1,300. 500만원 뭐요? 손실. 그리고 이건 입력 오랜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그 채점 해보니까 요거 실수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분계는 맞았는데 입력이 틀렸어요. 그래서 차량 운반고 얼마요? 3,000. 그 다음에 강가 얼마요? 1,200. 그 다음에 돈 뭘로 받았죠? 네, 현금으로 200. 매상으로 1,230. 그 다음에 이익 났다, 손해 났다? 손해 났다. 얼마 손해 났다? 500. 그 다음에 대변에 얼마에 팔았죠? 이거? 1,300에 팔았죠? 그럼 세금 얼마요? 130. 그리고 이 문제 풀 때는 되도록이시면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만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 줄은 장부가액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차변은 뭐 받는 거요? 돈 받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대변은 세금. 그 다음에 손해보면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익 나면요?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쓰시는 게 덜 헷갈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입력을 뭐가 틀리셨냐면 한 분인가 두 분인가 틀리셨는데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여기 매출 과세 차량 운반고 여기에다가는 1,300을 써야 돼요. 여기에다가 여긴 무조건 사거나 판금액이에요. 네. 근데 얼마를 쓰셨냐면 여기에다가 이걸 썼어요. 3,000. 그리고 여기는 또 130으로 바꿔. 이러시면 안 돼요. 무조건 몇 프로예요? 10%예요. 참고로 이거 왜 바꾸면 안 되냐면요. 여기에서 에러 뜨는 게 아니고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마감이 안 돼요. 공급가액하고 부가가치세하고 몇 프로여야 돼요? 10%여야 되죠. 네. 근데 원차이 때문에 100원인가 300원까지는 에러 안 뜨더라고요. 근데 많이 차이 나면 마감이 안 돼요. 그럼 마감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자신고를 못 해요. 네. 그렇게 이게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어서 무조건 요 위에는 사거나 뭐한 금액이요? 판금액. 요 밑에다가는 요거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 분계는 맞았는데 위에 요 금액을 잘못 쓰셨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 수량단가 꼭 안 넣어도 돼요. 네. 수량단가는 넣으면 편하기는 한데 안 넣으셔도 지장은 없어요. 그 다음에 8월 16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금계산서나 현금용수증을 발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네. 그게 키포인트예요. 아무것도 발행 안 한 거. 네. 매출에 뭐요? 건별. 그래서 건별을 무증빙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팔았죠? 김전산. 대변의 제품 매출 80. 세금 얼마요? 8만원. 차변의 보통 예금 얼마요? 88만원. 끝. 그 다음에 문제 3번. 수출 시청 명세서. 일단 수출 나오면 기억하셔야 되는 거. 네, 무슨 일 기준 수출은? 선적일.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무슨 일 기준?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기준환율, 제정환율. 요것만 기억하시면 요 문제는 어느 정도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거기 문제 보시면 스탠포드사의 제품 2만 달러를 수출했는데 대금은 몇 월 며칠이요? 네, 10월 5일 날 외화로 받은 즉시 원화로 환가했죠. 맞죠? 네. 그래서 몇 월 며칠 보세요? 10월 5일. 그래서 1190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독일 비머사에 5만 유로화의 원재료를 직수출했는데 수출일은 11월 5일, 통관일은 11월 9일, 선적일은 11월 11일.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몇 월 며칠? 11월 11일. 그래서 얼마예요? 1,400원. 그래서 1,400원에다가 동글뱅이 치면 끝.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앞에 보세요. 여기 있어요. 수출 시점 명세서. 그리고 저희는요, 여기랑 여기까지밖에 시험 안 나와요. 여기는 눈길도 주지 마세요.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수출 시점 명세서. 그 다음에 거기 지문 보시면 몇 기 확정이에요? 네, 2기 확정이에요.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111, 2233. 그 다음에 4가 둘레요, 새거. 그 다음에 선적일자는 2022년 10월 14일. 통화코드는 미쿡. 아니면 USD 상관없어요. 환율 얼마라고요? 네, 1190원. 외화 몇 달러? 외화 2만 달러. 회사 이름 어디요? 스탠포드.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2, 1, 1, 3,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2022년 11월 며칠? 10일. 빼빼로 데이네. 유로 아니면 EUR이라고 쓰셔도 돼요. 네. 환율은 1,400원. 몇 유로? 5만 유로. 회사 이름은 비머. 끝. 이러면 몇 점? 3점. 왜 3점인지 이해되시죠? 할만해요. 그러면 3점입니다. 네, 없어요. 여기 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괜찮아요. 시험에 나오면 괜찮은 게 얘랑 부동산. 대손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대손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차이가 너무 심해서 어렵게 나오면 못 풀고요. 쉽게 나오면 풀고. 그래서 대손도 솔직히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출이나 부동산이나 요즘 요거 잘 내거든요.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요 세 개 괜찮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세 개 다 치면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등록만 하면. 그래서 그 세 가지는 그럭저럭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2번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죠. 몇 기 확정이요? 1기 확정.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자신고를 할 예정이다. 그러면 전자신고세 공제 얼마? 10,000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예 시작할 때 들어가서 4월 1일에서 몇 월 며칠이요? 6월 30일. 여기 가셔서 10,000원 넣고 시작하세요. 왜냐면 은근 요런 짜잘한 거 실수 잘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기억났을 때 아예 등록해 놓고 시작하시면은 실수할 확률이 좀 줄어듭니다. 참고로 그 실수 잘하는 사람이 저예요. 머릿속으로는 해야지 그래 놓고선 딴 거 하다 보면 뭐예요? 깜빡해.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죠? 나이 먹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바로바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조금 있다 해야지 그러면 10번 중에 한 6, 7번은 안 해요. 그래 놓고서 나중에 후회해요. 그래서 매출 자료 보시면 그래서 기억력 관련돼서 공부할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 고스톱 치잖아요. 기억력 떨어지지 말라고. 카드 맞추기 하고. 근데 저도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오더라고요. 매출과세, 매출카과, 매출현과, 매출 수출.
그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거 회수했죠. 네. 그러면 여기는 200이에요. 대손세액 공제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200. 이거는 대손세액 공제했었던 걸 받았잖아요. 그러면 뭐 다시 내야 된다고요? 세금 내야 돼요. 그러면 플러스로 내면 세금 내는 거고 마이너스로 넣으면은요, 네, 환급 받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어디 갔냐? 소멸시효 완성된 거 얼마 있죠? 100만 원 있죠? 얘는 또 대손 얼마예요? 마이너스 100이에요. 그래서 이따 대손에는 얼마만 넣는다? 네, 그냥 100만 원만 넣어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낸 겁니다. 우리 뭐 하라고요? 헷갈리라고. 이거 잘못 이해하면 마이너스 100만 원 넣으세요. 그래서 1번에다가 2억에 얼마요? 2천. 그 다음에 3번에다가 5천에 얼마요? 500. 왜냐면 3번은 카드랑 현금 영수증이랑 합친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수출은 6번이죠? 얼마요? 2천. 그리고 대손에 얼마? 100. 1분 후에 넘어갈 거예요.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이야기하세요. 설명 다 드릴 테니까. 아니면 추후에라도, 네,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 드릴 겁니다. 없으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매출 다음에 뭐예요? 매입. 세금계산서 수치분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수치한 매입세액 중에서 과세상품에 쓴 거 얼마 있죠? 1억. 네, 그건 매입과세의 뭐예요? 1반. 그 다음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 매입불공의 1반. 둘 다 일반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정은 감가상각자산이에요. 근데 우리 이거 이론 시험에도 나옵니다. 토지하고요,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안 해요. 그래서 이거 고정에다 넣으시면 안 돼요. 네, 고정이 되려면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시 누락된 거 얼마 있죠? 네, 1000만 원 있죠. 매입의 과세.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은 일반 그 고정 안 나눠도 돼요. 왜냐면 칸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미환급 얼마? 100만 원. 그리고 매입만 누락했을 때는 가산세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게 맞는 답은 아닌데요. 지문에 미납일 며칠 나오면 무조건 가산세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힌트라면 힌트예요. 가산세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줄 때도 있고요. 아무 말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내가 상황 봐서 가산세가 있으면 뭐 계산해 주셔야 돼요? 가산세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여기 10번에다가 1억 2천에 1200 치고, 그 다음에 아까 불공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16번에 50번 오셔서 2천에 얼마? 200 치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예정신고 누락. 네. 38번에 오셔서 1000에 얼마요? 100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환급세액 얼마? 100만원. 그래서 여기 금액 적어갖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시험 보실 때. 그래서 얼마가 나오면 맞는 거예요? 네, 1399만 원이 나오면 맞게 한 겁니다. 1분 후에 또 넘어갈 거예요.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하십시오. 요 문제 잘 안 풀리시는 분들은 그 구별하는 연습을 먼저 하세요. 왜냐면 이게 일단 돼야 되거든요. 요것도 그렇잖아요. 과세인지 영세인지 면세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등록이 되잖아요. 그리고 유형 구별 잘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되냐면 그 우리 기출문제 지금 풀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요거 관련된 것만 메인 매출 전표만 쭉 피시고 저것만 적으세요. 유형만 반복적으로. 예, 그래도 도움이 좀 돼요. 그거는 좀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연습을 또 해야죠. 거기에 맞춰서 연습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문제 푸는 거랑 답 맞추는 거랑은 또 달라요. 그러면 불공 한번 보여주세요. 물공부요? 입력 여기 50번이죠. 여기. 그리고 본인 예, 얘기. 아니에요. 무형자산은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유형자산만이에요. 그렇죠. 무형자산 안 나와요. 거기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이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안 나오는 거 얘기하면 그 문제만 보시라고. 안 나와요. 무형자산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네. 소멸시효 완성이 대손 확정이랑 같은 말이야. 응. 네, 말 계속 바뀌어요. 네. 그렇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뜻이 못 받는 게 확정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회수의 뜻이 뭐예요? 돈 받았죠. 돈 받았으면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죠. 못 받았으면은요? 세금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때는 뭘로 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헷갈리는 것도 문제 또 풀어보시고 반복하고 그걸 하셔야 돼요. 부분 점수 있는데 몇 점인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회계하고 세무하고 다른 게 회계는 그날 채점하면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알거든요. 세무는 결과 나와봐야 알아요. 왜냐면 부분 점수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몇 점 줄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협회에서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추론인데 부분 점수 가지고 합격률을 왔다 갔다 시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상. 왜냐면 합격률이 너무 낮아. 그러면 부분 점수 조금 관대하게 주는 거고 그거는 프로그램에서 세팅만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추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앞에 보세요. 후딱 하고 끝낼 거예요. 여기 전자신고 와서 몇 월이에요? 1월에서 3월. 그 다음에 여기 제작 누르고 비밀번호 치고 그 다음에 여기 홈택스 가서 안 뜨면 여기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닫기 누르고 찾아보기 가서 제일 밑에 거 더블 클릭하고 형식 검증하기 번호 치고 클릭 전자파일 확인 닫기 끝. 참고로 전자파일 나오면 맞는 거예요 무조건. 네. 그리고 이런 거는 생각하면서 하지 마세요. 네. 이런 건 그냥 기계적으로 한 1, 2분 만에 끝내놓고 다음 거 푸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선 생각하셔야 되냐면 실무에서는 생각을 하면서 봐야 돼요. 근데 시험 때에선 그냥 기계적으로 하고 치워버리세요. 네. 왜냐면 이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기 아깝잖아요. 무려 몇 점이에요? 2점이에요. 이거 나오는 게 좋을까요? 안 나오는 게 좋을까요?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지금 왔다 갔다 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예상은 1년에 6번 시험 보니까 한 2-3번은 낼 것 같아요. 분위기가. 반은 내고 반은 안 내고. 근데 아마 낼 때가 합격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분위기. 그 다음에 결산하실 때는 꼭 요거 지켜주세요. 앞에 보시면 뭐 지켜주시냐면 자동하고 뭐요? 수동. 그래서 자동 결산에 기말, 퇴직,
급여, 충당, 부채, 감가, 상각, 대손, 법. 근데 이 감가상각은 유동 비유 유형자산, 무형자산 다 맞아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어디 갔냐? 1번 수동, 2번도 수동, 3번도 수동인데 3번은 헷갈리면 외우세요. 좀 이따 알려드릴 겁니다. 4번은 뭐예요? 자동. 5번도 자동. 5번 안 해봤죠? 요것도 자동이에요. 5번 괜찮습니다. 오늘은 처음 푸니까 헷갈릴 건데 시험 문제로 나쁘지 않아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1번은 외화. 외화 나오면 맨날 쓸 거예요. 외환 차익, 외환 차손. 실제. 그 다음에 외환산 이익, 외환산 손실. 예전에 한 분이 이것 좀 그만 써줘요 그랬는데 계속 쓸 거예요. 본인은 아니까 안 써도 된다 그러는데 헷갈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외화 외상 메이크. 이거 나오면 이거 꼭 해주세요. 여기로 오세요. 합계잔액 시산표. 이거 안 하시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뭐 하셔야 되냐면 합계잔액 시산표 결산이 몇 월 며칠이죠? 12월 31일 오셔서 컨트롤 F 외화 외상 쳐보세요. 그리고 엔터 쳐보세요. 떠요 안 떠요? 그러면 외화 외상 매입금 쓰면 안 돼요. 그냥 외상 매입금이에요. 근데 여기를 봐갖고는 외상 매입금인지 외화 외상 매입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럴 때는 그냥 여기 와서 찾으세요. 무조건. 왜냐면 시산표는요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이 다 나와요. 여기 없는 계정 과목 쓰면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요 결산하실 때에는 무조건 있는 계정 과목 쓰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헷갈리실 때에는 여기 와서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잠깐 보시면 지금은 다행히도 외화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그러니까 안 쓸 확률이 높지만 간혹 가다가 함정으로 있어요 계정 과목이. 근데 합장 들어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낼 때도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꼭 합장 가서 확인 한 번씩 해주세요. 그렇죠 결산. 네, 일반 전표에서는 그냥 입력하시면 되고 그렇죠 나온 거 그대로. 왜냐면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시잖아요. 뭐 느끼냐면 말에 따라서 답이 어떻게 되죠? 달라지죠. 똑같은 문제여도. 그래서 저도 이제 회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한국말 어려워요.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부채 원래는 3,630 그 다음에 3만 달러 곱하기 얼마야? 1,150원. 그럼 얼마 나오죠? 3,450만 원 나와요. 얼마 차이 나요? 180.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뭐예요? 네, 이익이에요. 왜냐하면 뭐가 떨어졌기 때문에 부채가.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180 테스트다. 그 다음에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얼마요? 180.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자랑 7월 1일. 그리고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 지금 몇 년도? 네, 22년이에요. 이거 연습하실 때 꼭 여기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땐 무조건 몇 년도로 나와요? 23년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몇 월 며칠 날 가입했어요? 7월 1일 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만 달러 곱하기 몇 프로? 2%. 그 다음에 곱하기 12분의 몇? 6. 왜냐면 연이자율이 1년치잖아요. 우리 몇 월 달에 가입했어요?
7월 달에. 그러면 7, 8, 9, 10, 11, 12에서 몇 개월? 6개월. 이라고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200 남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예금 왜예요? 네, 이자 받으려고. 받는 이자 무슨 수익? 이자 수익. 얼마요? 200. 지금 받았대요? 내년에 받는데요? 네,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미수 수익. 얼마요? 200. 끝. 결산 때는 이 계정 까먹 붙는 게 조금 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뭐야? 미지급 비용. 이거는 딱 결산에서만 쓰는 네, 결산 때만 쓰세요. 딴 때는 거의 안 나와요. 딴 때는 언제만 쓰시냐면 지문에 나왔을 때. 이 계정으로 처리. 그렇죠. 이 계정으로 처리해라. 그 말 없으면 요거는 결산 때만 쓰세요. 일반적으로 쓰는 회사들도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제로에 가깝고 일반적으로는 뭐 써요? 선급금, 선수금, 미수금, 미지급금. 그리고 주로 이제 결산할 때. 그러니까 제가 왜 문제 많이 보라 그러냐면 문제 보다 보면 조금씩 눈에 들어와요. 아, 요 계정 과목은 요 때만 쓰네. 그 다음에 3번은 안 되시면 외우세요. 뭐를 외우시냐면 이건 무조건 고정이거든요. 이걸 부가가치세 마감분계라 그래요. 그래서 1년에 4번 해요. 3월 31일. 그 다음에 몇 월 며칠이요? 6월 30, 9월 30, 12월 31일. 우리 1월에서 3월, 3월에서 6월, 6월에서 9월, 10월에서 12월이죠. 마지막 날 2분계를 해줍니다. 근데 왜 마지막 날 하냐면 내일부터 새로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새로 시작하니까 기존의 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1년에 4번 시험 문제가 분개하기 때문에 여기 잠깐 보세요. 이날은 무슨 날이죠? 네, 이거 일반 전표에도 나올 수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은 12월 31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반 전표 문제로 나와요. 결산대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양쪽에 다 나옵니다, 결론은. 그리고 이거는 외우세요. 헷갈리시면. 이건 무조건 고정이에요.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뭐의 감소죠? 얘는요. 이렇게 해주면 0이 돼요. 그러면 내일부터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0 만드는 분계예요, 이게. 근데 왜 0을 만들어줘야 되냐면 내일부터 새로 시작이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새로 시작할 때는 기존 거 어떻게 하죠? 네, 없애죠. 그래서 예수금 얼마? 1540. 대급금 얼마? 2140.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금이 매출이에요. 대급금이 뭐예요? 매입이에요. 그러면 매입이 많았다. 그러면 돌려받아야 된다. 왜요? 장사 못했으니까. 근데 예수금이 많았다. 그럼 많이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 내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자비익인데 거기 밑에 줘요. 얘는 꼭. 그 다음에 가산세는 뭐라고요? 세금과 공과. 그래서 세금과 공과 얼마? 4만원. 그 다음에 자비익 얼마요? 네, 만원.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592만원 차이 나요. 그러면 돌려받아야 되니까 무슨 금? 미수금. 줘야 되면요? 네, 미지급 세금이에요. 그때는. 거기 써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감가상각.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021년 3월 1일. 그럼 이거 작년에 산 거죠? 맞죠? 우리 정액법 공식 시드건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우리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은 잔존가치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2300 나누기 몇 년? 5년. 그럼 얼마 나와요? 네, 460. 그래도 얘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로 오세요. 결산 자료 입력.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이요? 예, 1월에서 몇 월? 12월. 그래서 1월에서 12월 치시고요. 컨트롤 F, 소프트. 무형자산은 찾지 마세요. 찾는 게 시간 더 오래 걸려요. 그냥 컨트롤 F로 치는 게 더 빨라요. 그 다음에 얼마예요? 예, 460. 그러면 4번 끝. 그리고, 예, 얘기하세요. 아, 그걸로 하지 말라니까요. 왜냐면 대손 빼놓고 요거 두 개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여기는 다행히도 금액이 뭐 했죠? 맞았죠. 예. 근데 내가 계산을 못했다 그러면 여길 눌러보는 게 상관이 없는데 계산했으면 그냥 치는 게 더 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눌렀다 그래도 틀린 건 아닙니다. 금액 맞아요? 틀려요? 맞죠? 틀리면 여기서 못 치는 거예요. 여기서 못 치는 상관없어요. 그 대신 꼭 여기에서 할 때에는 요거 꼭 누르셔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답만 맞으면 되는데 제가 왜 쓰지 말라 그러냐면 답이 틀리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서 그래요. 그리고 틀릴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은 거라는 게 좋아요? 낮은 거라는 게 좋아요? 낮은 거. 그래서 직접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왜냐면 5번은 딴 데 가서 해야 돼요. 전표 추가해서 나오시고 그 다음에 5번은 처음 하는 건데 요거는 한두 번만 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용 자체가 복잡하진 않아서 여기로 오세요. 이익잉여금. 그래서 이익잉여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2000 몇 년이요? 23년 몇 월 며칠? 2월 15일이라고 거기 지문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다 치세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 하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지 시험 문제로 나오면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 배당. 무슨 배당? 현금 배당 여기 있어요. 현금 배당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현금 배당이 얼마? 네, 1억.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무슨 배당이라고 했죠? 주식 배당. 주식 배당 얼마예요? 1000만.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 이거 외우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이익준비금.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 10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까지인데 저희 시험은 거의 요걸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 모를까봐 거기 써놨잖아요. 이익준비금은 적립률 몇 프로? 그게 힌트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넣는 겁니다. 여기 이익준비금 있죠? 현금 배당 지금 얼마예요? 1억. 1억에 몇 프로? 10%. 그럼 얼마예요? 1000만 원. 끝. 이게 다예요. 시험 문제 거의 90% 이상 딱 요렇게만 넣고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여기 있어요. 당연히 처음 해보는 거니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거는 한두 번 더 연습하셔서 내 걸로 꼭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나왔는데 틀리면 붙을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전표 추가 눌러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안 떠요.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그럼 헷갈리면요 그냥 한 번 더 누르세요. 그러면 존재합니다라고 떠요. 그러면 누른 겁니다. 근데 왠지 불안해. 그러면 또 얘 누르세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예전에 했었던 거 삭제하고 다시 해요. 그러니까 얘는 몇 번 눌러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예전에 만든 버전이라 전표추가 그 나오는 거를 못 넣는데요. 요거처럼 넣어주면 참 편할 텐데 연동을 못 시키더라고요. 공개는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12월 30일. 전표추가 눌렀는지는 여기 12월 30일을 들어오면 여기 쭉 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결차 결대는
저기에요. 어디냐면은 저쪽 어디냐? 네, 결산 자료. 그다음에 여기 밑에는 어디예요? 아까 그 눌렀었던 데. 네, 잉여금 처분 계산. 그 다음에 문제 5번. 무슨 급여 자료 입력이죠. 여기로 오세요. 원천징수의 급여 자료 입력. 전산회계 1급 나눠드린 거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채점 꼭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수준이면 망해도 60점은 나와야 돼요. 예. 근데 40점, 50점 나와. 그러면은 저한테 놀러 오십시오. 그러면 숙제 왕창 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급여자료 입력의 핵심은 이분이에요. 무슨 공제요? 네, 이것만 맞추면 이 문제는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나오면 키포인트가 요거거든요. 그래서 급여지기일은 몇 월 며칠? 네, 25일.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월정액. 모두 월정액이래요. 월정액의 뜻이 뭐죠? 네, 매달 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반영할입니다. 기본급은 맞고요. 식대 뭐예요? 비과세. 일단 여기 눌러주세요. 수당공제. 기본급은 여. 상여는 부. 직책도 부. 월차도 부. 식대는 여. 왜요? 예, 제공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자가운전은 몇 cc? 2000cc 이거 왜 나왔죠? 네, 우리 헷갈리라고. cc는 상관없어요. 차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개인차들은 1000cc 넘어요, 안 넘어요?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cc는 그냥 놀러 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얘는 업무에 사용하니까 뭐예요? 비과세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꼭 정기로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문에 써놨잖아요. 모두 월정액이다.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아무 말 없죠? 예, 그러면 비과세. 왜냐면 거기 보시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 뭐 해라? 반영해라. 그러면 그냥 비과세로 넣으세요. 그 다음에 육아수당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6세. 그리고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비과세 F2 뭐요? 육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체력 단련 수당 쳤더니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과세. 그 다음에 출근 수당 뭘로 갔어? 비과세 출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야? 과세. 그 다음에 저기 3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여기 어디냐? 주차비. 여기 공제 등록으로 오세요.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넣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동으로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차비 치시고 그 다음에 F2 뭐래요? 기타. 이렇게 넣어주시면 항목은 끝. 그 다음에 학자금 잠시만요. 어떤 거요? 이건 그냥 냅두세요. 안 떠요 어차피. 네, 불어 안 해도 돼요. 불어 하셔도 지장 없고. 왜 상관없냐면 여기 보세요. 5월 며칠이죠? 네, 학자금 안 떠요. 야간 근로수당도 그렇죠. 저 정기 안 바꿨죠? 네, 다 정기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 지문에 다 뭐라 그랬죠? 정기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도 정기. 그 지문에 따라서 항상 바뀌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으면 안 건드리면 돼요. 근데 지금은 모두 뭐다? 월정액이다. 그래서 건드려 주는 겁니다. 그럼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최대한 반영하기로 나온다고 가정하면 네. 영업부든 생산부든 간에 야간 근로수당
그렇죠. 야간 근로 무조건. 그리고 야간 근로는 참고로 여기 보세요. 여기만 여루한다 그래서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간 근로가 비과세가 되려면 여기도 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두 개가 여야만 비과세예요. 근데 하나는 부고 하나는 여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과세로 돌려요. 그래서 연장근로수당은 헷갈리면 무조건 여로 잡아도 돼요. 왜냐면 결과값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럴 때에는 어디 가라고요? 여기 가라니까요. 왠지 답이 저거 영업 보니까 비과세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한국 뭐야? 세무사 가셔서 우리 지금 몇 회 풀고 있죠? 100일에 풀고 있죠? 여기 알림마당에 공지사항 가서 몇 회 쳐요? 100일에. 그 다음에 확정답안 가셔서 여기 전산 세무. 우리 지금 5-1번 풀고 있죠? 5-1번. 여기 보시면은 문제자료의 지문에서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반영하라고 했죠? 네, 그래서 만 6세 이하하고 그 다음에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함으로 출근수당은 과세의사전으로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뭐하다? 이상 없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비과세 잡아라 그러면 저기 어디냐? 연장근로수당도 뭘로 잡으세요? 네, 비과세로 잡으세요. 따로 볼까? 사원장 볼까? 네. 이렇게 나오면요. 아니요, 그러니까 손대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어디였어? 그냥 여기에서 여기 뭘로 잡으라고요? 여로. 저기 영업부도나 생산부도. 그렇죠, 생산부도. 그리고 헷갈리시면 그냥 야간근로수당은 무조건 비과세 여로 잡으세요. 네, 상관없어요. 대신에 아까 얘기해드렸던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 모두 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다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저거 이렇게 해도 맞게는 해줘요. 여기 부로 잡고 밑에다가 뭐 넣어요? 과세로 야간근로수당 넣어도 맞게 해줘요. 그러니까 결론은 둘 다 답이에요. 그럼 있는 게 쓰는 게 좋아요? 새로 만드는 게 좋아요? 있는 거 쓰는 게 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금액 넣는 건 다들 할 줄 아니까 금액은 패스. 그리고 지금 말하다 보면은 헷갈리는 거 있어요. 그거 나중에 또 비슷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 그때 풀고 나면 또 조금씩 이해될 거예요. 이게 내가 봤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이해되면 참 좋은데 그게 힘들어요. 저도 어느 정도 회계세무 관련돼서 안착시키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실무도 해보고 이론도 해보고 앞에서 수업도 해봤는데도 정리되는 데 한 7, 8년 정도 걸렸어요. 왜냐면 아는 거랑 또 정리하는 거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연말정산. 그래서 연말정산 보시면 총급여액 5,300 나왔죠. 특히 총급여액은 두 가지 조심하세요. 월세, 산후조리원. 둘 다 7천만 원 이하예요. 얼마 이하라고요? 7천 이하. 근데 두 개 다 프로그램에 써 있어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주의만 하시라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씩 보시면 여기 저기 몇 번이냐 103번. 그리고 밑에 부양가족 추가 자료 나왔죠? 그러면 여기 눌러주세요. 이건 뭐 처음에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김순자님 부적 돈 버셔서, 김민아님은 배우자, 그 다음에 제니는 20세 이하. 그 다음에 보험료부터 볼게요. 그리고 이게 시스템이 달라서 입력 안 되는 거 있다 없다? 있다. 예, 있으면은 OX. 그래서 옛날 거 풀 때는요
OX를 좀 더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등록이 안 돼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예, 여기 보시면 보험료. 자동차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이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장성 보험 돼요. 둘 다 되죠? 배우자 되고 제호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유재호 씨 가셔서 여기에다가 얼마요? 70억. 그 다음에 배우자 가셔서 보장성이 얼마요? 100. 그 다음에 자녀 가셔서 얼마요? 20. 그 다음에 의료비. 어머니 돼요, 안 돼요? 돼요. 보약 안 돼요. 라식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위에 의료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입력은 생략할게요. 네. 여기에다 넣어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술 비용이라 되는 거죠. 어떤 거요? 라식 수술. 근데 그건 안경이랑 렌즈만 이런 거. 그렇죠. 안경 렌즈만 50만 원. 네, 그건 얼마라고요? 50. 그리고 만약에 안경 나왔어도 되는 거예요. 그 대신 120 나왔으니까 얼마까지만 되는 거예요? 50만 원까지. 근데 여기는 안경 아니니까. 그리고 그냥 여기에다 넣을게요. 여기 밑에 들어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위로 올라온 거예요. 2023년도 버전에선. 그래서 일단 어머님 얼마요? 500. 그 다음에 보약은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배우자 얼마요? 120. 그 다음에 자녀 유치원 돼요. 그래서 여기 어디 갔냐? 제니 여기 교육비 오셔서 얼마요? 100만. 그 다음에 취약자 기부금 종교단체 되는데 입력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입력 패스. 그리고 기부금 나오실 때는 꼭 거기 기부금 조정 꼭 기억하시고. 신용카드 본인 돼요. 되는데 어머니 병원비는 이중공제 되죠. 그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1200에서 얼마 빼요? 100만원 빼요. 그래서 신용카드에다가는 1100. 대중교통 얼마요? 100만. 그 다음에 배우자 돼요. 신용카드 470. 대중교통 30만. 근데 이 위에 뭐 없죠? 신용카드 없죠? 네. 여기 밑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신용카드 입력은 생략. 되셨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시험 먼저 볼 거예요.